M2에서 우리는 고객의 자부, 페인, 게인을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직 가설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객의 문제이지 고객이 확인해준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창업가가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서비스 있으면 쓸 것 같아.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 좋은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확신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건 검증이 아닙니다. 예의입니다. 오늘 배울 것은 맘 테스트. 엄마에게 물어봐도 진실을 알 수 있는 질문법입니다. 고객 인터뷰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술을 배웁니다. 먼저 왓 파트입니다. 맘 테스트는 나브 피트스팽닉이 만든 고객 인터뷰 기법입니다. 이름의 유래가 재미있습니다. 여러분의 엄마에게 사업 아이디어를 물어보면 엄마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들, 딸 아이디어 정말 좋다. 엄마는 언제나 응원합니다.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이건 검증이 아닙니다. 좋은 질문을 하면 엄마에게 물어봐도 유용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맘 테스트의 핵심입니다. 핵심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의견이 아니라 사실을 물어라. 우리 서비스 어떻게 생각해요는 나쁜 질문입니다. 의견은 공짜니까요. 대신 지난번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실제로 한 행동은 거짓말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물어라. 이런 앱 있으면 쓸 거예요는 나쁜 질문입니다. 미래의 약속은 싸니까요? 대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돈 쓴 적 있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과거에 돈을 쓴 적이 있다면 진짜 문제입니다. 셋째,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행동을 물어라. 고객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건 아무런 증거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가 진짜 질문입니다. 이미 대안을 찾아 쓰고 있다면 진짜 페인이 있는 겁니다. 인터뷰를 하다 보면 고객의 반응이 2가지로 갈립니다. 진짜 문제 신호와 가짜 문제 신호입니다. 진짜 문제 신호는 이런 겁니다. 이미 해결을 시도한 적이 있다. 엑셀로 직접 관리해봤어요. 유튜브 보고 따라 해봤어요. 행동이 있습니다. 돈이나 시간을 투자한 경험이 있다. 유료 앱 써봤는데 별로였어요. 컨설턴트한테 물어봤어요. 지갑을 열었습니다. 감정적 반응이 나온다. 그거 정말 짜증나요. 그 때문에 밤잠을 못 잤어요.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구체적 에피소드를 말한다. 지난 화요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날짜, 장소, 상황이 나옵니다. 반대로 가짜 문제 신호는 이렇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예의상 긍정입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있으면 쓸 것 같아요. 미래의 약속은 공짜입니다. 글쎄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구체적 경험이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물었을 때 대답이 없습니다. 핵심을 기억하세요. 고객이 좋다고 말하는 건 증거가 아닙니다. 고객이 이미 해봤다고 말하는 게 증거입니다. 다음은 Y 부분입니다. 왜 검증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스티브 블랭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 안에는 사실이 없다. 밖으로 나가라. 그는 수십 년간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을 관찰하면서 실패하는 창업가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책상 앞에서 고객을 상상하는 것. 고객을 직접 만나 검증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만드는 제품은 정답이 뭔지 모르면서 공부하는 시험과 같습니다. 더 위험한 건 확증 편향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 가설을 지지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디어가 맞다는 전제로 인터뷰하면 긍정적인 반응만 기억하고 부정적인 신호는 무시합니다. 이걸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구조화된 질문, 즉 맘 테스트입니다.
피트 스팽닉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나쁜 고객 인터뷰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왜냐하면 잘못된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객 10명한테 물어봤는데 다 좋다고 했어요. 이건 검증이 아니라 자기 확인입니다. 좋은 질문을 해야 진짜 답을 얻습니다. 다음 장표는 골 파트입니다. 이 모듈에서 여러분이 할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맘 테스트 원칙에 따른 인터뷰 질문 5가지를 만듭니다. 의견이 아닌 사실을, 미래가 아닌 과거를, 칭찬이 아닌 행동을 묻는 질문입니다. 둘째, 진짜 문제를 판별하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몇 명에게 물어볼 것인지, 어떤 신호가 나오면 진짜로 볼 것인지, 노고 결정 기준을 미리 정합니다. 셋째, 이번 주 고객 인터뷰 계획을 수립합니다. 누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날 것인지, 실행 가능한 계획입니다. 3가지를 마치면 여러분은 이 문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할 준비가 됩니다. 이제 하우 부분을 보시죠. 맘 테스트를 실전에서 적용하려면 먼저 대화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형식적인 인터뷰처럼 하지 마세요. 피트 스팽닉은 인터뷰라고 하지 말고 대화를 하라고 강조합니다. 질문지를 꺼내서 하나씩 읽으면 상대방은 긴장하고 정답들 말하려 합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하지만 머릿속에는 다음 5단계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1단계. 워밍업. 요즘 어떠세요? 일은 잘 되고 있으세요? 상대방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먼저 꺼내면 그 순간부터 상대방은 평가자가 되어 예의상 칭찬합니다. 2단계. 맥락 파악. 요즘 관련해서 가장 시간을 많이 쓰시는 게 뭐예요? 그거 하실 때 가장 번거로운 부분이 뭐예요? 상대방의 일상과 환경을 파악합니다. 이 단계에서 고객의 언어를 배우세요. 고객이 쓰는 단어 그대로를 메모합니다. 3단계. 문제 탐색. 이게 핵심입니다. 지난번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해결하려고 뭘 해보셨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과거의 구체적 행동과 감정을 묻습니다. 이 단계에서 진짜 문제 신호가 나옵니다. 4단계. 확인. 그러면 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고 가장 힘든 건 이거네요. 내가 이해한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그건 아니고요 라고 수정하면 그 수정이 더 정확한 정보입니다. 5단계. 마무리. 혹시 이 분야에서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 아세요? 이 한마디가 핵심입니다. 피트 스팽닉은 모든 대화는 소개로 끝내라고 합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받으면 다음 인터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쁜 질문을 좋은 질문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봅시다. 주제 1문제의 존재 확인. 이런 문제 있으세요? 대부분 네라고 답합니다. 질문이 답을 유도하니까요. 요즘 관련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자기 말로 문제를 설명하게 합니다.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나오면 진짜입니다. 주제의 이 솔루션에 대한 관심. 이런 앱 있으면 쓸 거예요. 쓸 것 같아요는 공짜 약속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뭘 해보셨어요? 이미 시도한 게 있다면 진짜 페인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봤다면 그만큼 심각하지 않은 겁니다. 주제 3. 지불 의향. 얼마 내실 의향 있으세요? 가상의 질문에 가상의 답이 나옵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돈 쓴 적 있으세요? 얼마나? 과거의 지출은 사실입니다. 이미 돈을 쓴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솔루션에도 돈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제 4. 우선순위 확인.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네, 중요해요는 의미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먼저 뭐가 달라져요? 구체적인 변화를 말한다면 진짜 우선순위가 높은 겁니다. 핵심을 기억하세요.
좋은 질문은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하게 만듭니다. 의견을 구하는 순간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맞추기 시작합니다. 인터뷰를 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객이 칭찬하는 순간.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도 그런 서비스 있으면 쓸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역시 내 아이디어가 맞았어.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피트 스팽닉은 이걸 칭찬은 공짜 사탕이라고 부릅니다. 달콤하지만 영양가가 없습니다. 대화가 칭찬으로만 채워졌다면 그 대화는 시간 낭비입니다. 칭찬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 1. 감사하고 즉시 되돌리기.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지난번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칭찬을 받아들이되 즉시 과거의 구체적 행동으로 되돌립니다. 기술 2. 왜로 파고들기. 좋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요? 칭찬의 이유를 물으면 진짜 관심사가 드러나거나 그냥요로 끝납니다. 그냥 기면 가짜입니다. 기술 3. 커밋먼트 요청하기.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시제품 만들었을 때 30분만 써보시겠어요? 피트 스팽닉은 이걸 커밋먼트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시간, 평판 또는 돈을 걸 의향이 있습니다. 좋아요라고만 하고 다음 약속을 거부하면 진짜 관심이 아닌 겁니다. 고객의 관심이 진짜인지 판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커밋먼트 사다리입니다. 피트 스팽닉은 고객의 커밋먼트를 3가지 화폐로 구분합니다. 시간, 평판, 돈. 이 순서대로 점점 무거워집니다. 1단계. 시간 커밋먼트. 다음 주에 30분만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시제품 나오면 써보시겠어요? 가장 가벼운 약속입니다. 이것조차 거부하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2단계. 평판 커밋먼트. 혹시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팀장님께 이 문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기 이름을 걸고 소개해 주는 건 시간보다 무거운 약속입니다.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소개하지 않습니다. 3단계. 돈 커밋먼트. 베타 테스트 기간에 월원에 미리 결제하시겠어요? 선주문하시겠어요? 가장 무거운 약속입니다. 돈을 내겠다고 하면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짜 관심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건강식 도시락 서비스를 준비하는 창업가가 고객에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나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커밋먼트 사다리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에 샘플 도시락 3개 보내드릴 테니 드셔보시고 피드백 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 네. 좋아요. 혹시 회사 동료분 중에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판. 소개까지 해주시면. 베타 서비스 시작할 때 첫 달 반값에 미리 결제하시겠어요? 돈. 물론 모든 고객에게 커밋먼트 사다리 3단계를 다 올라가게 하면 가장 확실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초기 인터뷰에서 바로 돈 커밋먼트까지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올라가기 전에 최소한 확인해야 할 4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앞서 배운 진짜 문제 신호. 1. 이미 해결을 시도한 적이 있는가? 2. 돈이나 시간을 투자한 적이 있는가? 3. 감정적 반응. 짜증, 분노, 좌절이 나오는가? 4. 구체적 에피소드를 말하는가? 이 4가지입니다. 커밋먼트 사다리가 관심의 깊이를 측정한다면 이 4가지 신호는 문제의 진짜 여부를 판별합니다. 인터뷰에서 이 신호들이 충분히 나왔다면 그 위에서 커밋먼트를 쌓아 올려 보세요. 사다리를 올라갈수록 진짜입니다. 칭찬에서 멈추면 가짜, 돈까지 올라가면 진짜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전 팁 5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팁 1. 노트북, 컴퓨터, 보다 종이 메모를.
노트북을 열면 상대방은 기록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작은 수첩에 핵심 키워드만 적으세요. 특히 고객이 한 말 그대로를 메모하세요. 여러분의 해석이 아니라 고객의 원래 표현이 중요합니다. 팁 2. 인터뷰 직후 15분 이내에 정리하라. 기억은 빠르게 왜곡됩니다. 인터뷰가 끝나면 바로 카페에 앉아서 메모를 정리하세요. 핵심 발언, 감정 변화, 진짜, 가짜 문제 신호를 체크리스트로 분류합니다. 팁 3. 한 번에 핵심 질문 3개만 준비하라. 질문이 10개면 인터뷰가 됩니다. 질문이 3개면 대화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3개를 정하고 나머지는 대화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물어보세요. 팁 4. 2명이 함께 가라. 한 사람은 대화에 집중하고 한 사람은 메모에 집중합니다. 3명 이상은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인터뷰 후 돌아오는 길에 둘이 바로 복귀하면 놓친 신호를 잡을 수 있습니다. 팁 5. 또 누가 있을까요? 로 끝내라. 이 질문은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다음 인터뷰 대상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합니다. 진짜 문제를 가진 사람은 비슷한 사람을 알고 있고 기꺼이 소개합니다. 소개를 꺼리면 그만큼 절실하지 않은 겁니다. 액션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터뷰에서 물어볼 질문 5가지는 질문 의도, 맘 테스트 원칙에 맞는 질문을 미리 설계하여 인터뷰에서 진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인터뷰하면 현장에서 나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작성 가이드, 5가지 영역을 각각 커버하는 질문을 만듭니다. 과거 행동, 기존 솔루션, 돈, 시간 투자, 감정적 반응, 우선순위. 이 5가지입니다. 좋은 예시 건강식 도시락 서비스. 1. 지난 한 달간 식단 관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뭘 해보셨어요? 2. 지금 식단 관리에 쓰고 있는 앱이나 서비스가 있으세요? 3. 그 서비스에 한 달에 얼마 쓰세요? 4. 식단 관리가 안 될 때 기분이 어떠세요? 5. 식단, 운동, 수면 중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건 뭐예요? 5질문 모두 과거 행동 또는 현재 상태를 묻고 있습니다. 미래의 약속을 구하는 질문이 없습니다. 피해야 할 예시. 1. 건강식 도시락 서비스 있으면 쓸 거예요. 2. 얼마까지 낼 의향 있으세요? 3. 어떤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3질문 모두 가상의 미래를 묻고 있습니다. 고객은 예의상 네라고 답할 것이고 여러분은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코칭 포인트. 질문을 만든 후 맘 테스트 체크리스트를 돌려보세요. 이 질문에 고객이 거짓말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질문이 과거의 행동을 묻는가? 아니라면 과거형으로 바꾸세요. 좋은 질문은 상대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문제가 진짜임을 확인하는 기준은 질문 의도, 인터뷰 결과를 어떻게 판단할지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기준 없이 인터뷰하면 확증 편향에 빠집니다. 긍정적인 반응만 기억하고 부정적인 신호는 무시하게 됩니다. 작성 가이드, 3가지를 정합니다. 인터뷰 목표 인원수, 진짜 문제 신호 기준, 고, 노고 결정 기준. 좋은 예시, 목표, 잠재 고객 10명 인터뷰. 진짜 문제 신호. 1. 이미 해결 시도 경험 있음. 2. 돈이나 시간을 투자한 적 있음. 3. 감정적 반응, 애짜증, 분노, 좌절, 이 나옴. 4. 구체적 에피소드를 말함. 4가지 중 2가지 이상 충족 시 진짜. 고 기준. 10명 중 7명 이상이 진짜 문제로 판별되면 고. 대여섯 명이면 질문 수정 후 재인터뷰. 4명 이하면 문제 가설 재검토. 구체적인 숫자와 행동 기준이 있어서 인터뷰 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예시.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진행한다. 많은 이 몇 명인지, 좋다가 어떤 신호인지 불분명합니다. 이런 기준은 확증 편향의 먹잇감이 됩니다. 코칭 포인트. 고. 노고 기준은 인터뷰 전에 정해야 합니다. 인터뷰 후에 기준을 정하면 결과에 맞춰 기준을 조정하게 됩니다. 진짜 문제 신호를 구체적으로 정의할수록 확증 편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반증도 기록하도록 안내하세요. 이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를 일부러 찾는 것. 이것이 좋은 인터뷰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주 고객 인터뷰 계획은? 질문 의도. 인터뷰를 생각이 아니라 실행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질문을 만들고 기준을 세웠지만 실제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작성 가이드, 대상 수, 요일별 일정, 방식, 대면, 전화, 화상, 기록 방법을 모두 포함합니다. 좋은 예시, 대상, M1에서 정의한 얼리어답터 프로필에 해당하는 잠재 고객 5명. 월요일, 지인 소개로 2명 섭외 연락. 수요일, 대면 인터뷰 2명. 금요일, 화상 인터뷰 1명. 줌 30분. 기록, 인터뷰 중 핵심 발언 메모 플러스 직후 15분 내 정리. 4가지 진짜 문제 신호 체크리스트 적용. 누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가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야 할 예시. 이번 주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예정입니다. 누구인지, 몇 명인지, 언제인지 불분명합니다. 실행 가능성이 낮습니다. 코칭 포인트. 인터뷰 대상은 M1에서 정의한 얼리어답터여야 합니다. 친구나 가족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실제로 겪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인터뷰 기록은 직후 15분 이내에 정리하도록 안내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각 인터뷰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진짜인가를 4가지 신호 체크리스트로 판별하도록 합니다. 서머리 부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듈에서 우리가 한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맘 테스트 원칙에 따른 인터뷰 질문을 설계했습니다. 의견이 아니라 사실을,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칭찬이 아니라 행동을 묻는 질문입니다. 고객이 자기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질문. 그게 좋은 질문입니다. 둘째, 진짜 문제 판별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미 해결을 시도했는가, 돈이나 시간을 투자했는가, 감정적 반응이 있는가, 구체적 에피소드가 있는가. 이 4가지 신호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고, 노고 기준을 인터뷰 전에 정해두었습니다. 셋째, 이번 주 실행 가능한 인터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누구를, 언제, 어떻게 만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검증이 시작됩니다. ACTT 프레임워크에서 M단계는 이 환경인식과 P, 문제구조화에 연결됩니다. 맘 테스트로 고객의 환경을 직접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환경인식이고, 진짜, 가짜 문제 신호를 기준으로 문제를 구조적으로 판별하는 것이 문제구조화입니다. 5D 역량에서는 데이터와 연결됩니다. 감이 아니라 인터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문제가 진짜인가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강의를 멈추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쓰는 시간입니다. ACT 캔버스에 있는 3가지 질문에 나만의 답을 채워보세요. 에듀봇이 옆에서 도와줄 겁니다. 막히면 물어보고, 다 쓰면 피드백을 요청하세요. 작성이 모두 완료되셨나요? 그러면 다음 모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모듈은 P1. 가치 제안입니다. M단계 세 모듈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해냈습니다. 고객을 정의하고, M1. 그 고객의 진짜 문제를 발견하고, M2. 그 문제가 진짜인지 검증했습니다. M3.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P단계, 프라블럼, 솔루션, 제품,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고객의 검증된 문제에 대해 기존 대안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다룹니다. 기대해 주세요.